조용한 낮잠님 사연입니다. 내가 본 어떤 존재들. 안녕하세요. 왓썸님의 공포라디오를 항상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이렇다 할 별다른 사연이 없는 일반인인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늘 재미있고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의 에피소드가 있어 짧게나마 써볼까 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우연에 불과하겠지만 저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라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굣길의 검은 형상. 나는 부모님의 직업상 산 근처에 살았다. 집 근처는 항상 빼곡히 산이 둘러져 있거나 공동묘지 옆이고 집도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새들어 살곤 했었다. 그만큼 인적이 드문 시골이었다. 그때가 아마 내가 고3 때였던 것 같다. 나는 미술학원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했었다. 시골인지라 버스는 저녁 8시면 끊겨 야자를 하거나 나처럼 늦게까지 학원에 있는 경우 집에 가는 길은 지방도로와 산길뿐이었다. 난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자정에 가까운 밤길을 홀로 걸어 집에 가는 시간도 딱히 무섭지 않았고 심지어 인적 없는 그 길 옆에 폐가도 있었지만 덤덤했었다. 그래도 밤길 자체가 위험해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이장님과 교회 장로님들께서 봉고차로 학생들의 집까지 데려다 주시게 되었다. 그날도 봉고차를 타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평소에 내가 홀로 걷던 그 길. 환하게 밝혀진 삼거리 가로등빛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나는 그저 누가 야자를 끝내고 나오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보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인기척이라든지 기다리는 누군가가 오나 안 오나 두리번거린다던가 하다못해 숨을 쉴 때의 미세한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렇게 밝은 가로등빛 아래 서 있는데 머리카락의 윤기와 옷의 색깔, 그림자가 드리워져야 할 얼굴의 윤곽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그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새까맸다. 움직임도 색깔도 음영도 없는 그저 까만 사람 형체의 무언가. 그리곤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 까만 사람의 고개가 내가 타고 있는 봉고차를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고개를 돌렸다기보다 그 안에 있어야 할 눈동자가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강한 느낌이 든 것이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살면서 그때까지 그런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쳐다보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친구들의 대화에 빨리 끼어들려고 노력했다. 멀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것은 이쪽을 향해 몸까지 돌리는 기분이었으나 봉고차는 어느새 가로등이 있는 그 삼거리를 지나 멀리 빠르게 달려나갔다. 나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며 친구들에게 떠벌리지 못했다. 평소에 나 혼자 걷던 길인데 혹여나 또 그 길을 걷다가 그것과 마주치게 된다면 나나 내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느낌에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거기서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혼자 새까맣게 서 있었을까?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친구의 뒷모습. 여름방학이 되었고 나는 보충 수업 대신 미술학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와 같은 학원에 다녔던 고3 아이들도 합숙을 하며 눈 떠 있는 시간에는 전부 그림만 그렸다.
그날도 우리의 유일한 낙인 점심시간이 되어 친구와 같이 떡볶이를 먹고 학원 건물로 가는데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우리는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발끈만 봐도 누군지 알 정도였다. 그래서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아, 윤지구나 생각했다. 내 친구도 똑같이 보았기 때문에 조금 걸음을 빨리 해서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윤지야, 같이 가! 윤지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여전히 뒷모습이었다. 우리는 또 같이 가자는 말이나 함께 나간 친구가 있었기에 왜 지금은 혼자냐고 여러 말을 걸었다. 우리가 즐겁게 떠들며 묻는 말에 윤지는 밝고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빨리 와. 미술학원은 고작 2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뒷모습만 보이던 윤지는 미술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우리도 이내 그 뒤를 따랐다. 약 3초 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미술학원 안은 물론이고 5층짜리 건물을 뛰어다니며 윤지를 찾고 있었다. 분명 몇 걸음 앞에 윤지가 미술학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학원 안엔 아무도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고 구조상 3걸음 안에 학원 안이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다. 우리가 뭔가 착각했나 싶어 학원 안팎을 전부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윤지는 그곳에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학원으로 들어와 출입문 앞에 앉았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해보아도 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분명히 윤지의 결 좋은 칼 단발과 교복 위에 자주 입는 베이지색 니트 조끼를 입은 그 뒷모습을 보았고 선명하게 목소리도 들었다. 윤지가 아닐 리가 없었다.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는데 말이다. 그땐 딱히 공포스럽다거나 무서운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멍했던 것 같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윤지가 같이 나간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다.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와 똑같은 사람을 방금 여기서 봤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 몇 주간 우리는 혹여 진짜 윤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별일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윤지를 닮은 그 아이는 그저 친구들과 깨르르 웃으며 밝게 대화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텐트 안에 인기척. 대학 때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 부모님 일손을 돕다가 겪은 일이다. 부모님께서 양봉을 하셨기 때문에 뜨거운 땡볕에서 수백만 마리의 벌과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일꾼을 사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신 모양이었다. 때문에 우리 세남매는 오리골 주말엔 스케줄을 따로 잡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벌통이 있는 옆 공간에 텐트를 쳐놓고 일하다가 쉬거나 자기도 하는데 그날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의 기분이 들떠서 하루 종일 쫑알쫑알거리며 떠들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벌을 한 군데 모아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둔 벌통 근처로 이동하여 차박을 하시곤 하셨다. 이때쯤엔 곧 꿀을 수확할 튼튼한 벌이 가득 찬 벌통을 새벽엔 몰래 훔쳐가는 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주무셨던 것이다.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첩첩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잡는 건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 훔쳐가니 신통하기도 했다. 아무튼 나는 골아 떨어졌다는 것이 맞겠다.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척이 느껴졌다. 잠에서 깨어나오는데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세요? 내가 잠든 게 자정 언저리였고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대체 이 시간에 누가 이런 산속에 남의 텐트에 와서 부르고 있는 건지. 물론 차를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산이었지만 길의 끝자락이었고 넘어갈 곳도 근처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등산객일 리도 없었고 굳이 여기까지 사람이 올라올 일이 없는 곳인 것이다. 옆을 보니 어머니는 한참 단잠을 주무시는 중이었다. 이불 속에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 밖에서는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세요? 40 초중반의 남자 목소리였다. 불이 꺼진 텐트 안에서 기척이 없자 밖의 사람은 약간 궁금함에 더 기웃거리는 분위기였다.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인가? 휴대폰 번호를 모르나? 아니, 그렇다고 굳이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잠자코 기다렸다. 텐트에서 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적어도 3사람이었다. 자기들끼리 중얼중얼거리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했다. 그러다가 텐트를 빙 둘러 걷기도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다가 어느덧 중얼거림은 멎었고 그저 발자국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아까부터 이미 저 옆에 있던 아버지가 쓰는 공구 중 하나인 망치를 살며시 집어들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텐트 안엔 아버지가 벌통을 짤 때 쓰는 온갖 위험한 도구들이 질비했다. 심지어 조금 과장해서 멧돼지도 구울 만큼 화력이 센 말벌 퇴치용 토치도 있었다. 밖에 3사람은 여전히 텐트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냥 왜 저래 하는 생각뿐이었다. 대답이 없으면 그냥 가고 내일 오지 싶었던 것이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딱히 해코지를 하러 온 사람 같진 않은데 느낌은 조금 다르긴 했다. 완벽한 인간의 기척은 아닌 것도 같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캄캄한데 3사람 다 랜턴 하나 들고 있지 않았고 여기까지 타고 온 차도 없는 것 같은 데다가 밖에서 자고 있던 우리 집 시추도 평소에는 아무리 말려도 세상 그렇게 우렁차게 짖어대는데 그때는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어머니를 보았으나 여전히 아주 잘 주무시고 계셨다. 많이 고단하신 모양이었다. 손에 망치를 든 채 누워 물끄러미 입구 쪽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3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딱히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갔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고 먼저 일어난 어머니께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시큰둥하게 듣더니 한 말씀 하셨다. 산에 있으면 종종 그런 게 내려온다고 말이다. 어떨 땐 남자 혼자 오고 또 어떨 때는 여자가 혼자 와서 빙글빙글 걸어다니고 지켜보다 간다고 하셨다. 사람이냐고 묻지 않아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이런 곳에 있으면 사람이 신기해서 오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를 보시는 분이셨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것들을 종종 보시는 모양이었다. 안 무섭냐고 여쭈면 뭐가 무섭냐고, 착한 일하고 사람 구실하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사실 나도 그들이 사람이든 아니든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 신기하긴 했다.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안 건드린다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만약 다음에 그곳에서 그 새 존재를 또 만나게 된다면 좀 무서울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말이다.